올해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서 이제 유인 우주선을 발사를 하는데 이거를 진행할 때 그냥 예전처럼 그 우주선이 가가지고 거기 착륙하는 게 아니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을 보내는 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달 탐사, 그래서 광물 탐사, 채취 이런 쪽에 이제 목적을 좀 두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우주 여행의 첫 시작의 어떤 하나의 단초로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올해는 이제 제2의 우주의 시대가 열리는 첫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2024년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투자에 대한 생각들과 고민들과 아이디어를 올해도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저희 게스트이신데요. 네. 2024년 늘 뭐 기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죠? 새해부터 올해는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사실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건데 어떻게 잘 될지 궁금하고요. 오늘 우주항공산업을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많은데 왜 우주항공 얘기를 하실까 사실은 잠옷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제가 이제 24년을 대비해 가지고 주요 이제 좋아질 거로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시작했고요. 네. 그 가운데 사실 올해는 별로 작년에는 거의 보질 않았었는데 이제 올해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그동안 사실 이제 우주 항공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우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었던 반면에 네. 사실은 좀 기간을 좀 위로 올라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부터 다시 또 우주 개발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기 시작했었고 지나는 건 아니죠. 현재까지도 진행이지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이제 그 역할을 해주면서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인공위성 이제 우주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된 측면이 있는데다가 올해는 그 예전에 60년대 그 아폴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미국이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폴로의 쌍둥이 여동생이 아르테미스거든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예, 그래서 아르테미스 얘기 나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 아마 하반기에 미국이 유인 우주선을 발사를 할 겁니다. 이제 그와 관련된 일정들이 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아마 군사용이긴 하지만은 정찰 위성이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고 올해도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일정들이 나오게 되면서 또 최근에 보면은 그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상장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은 올해는 이제 이 우주와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받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고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서비스가 이제 올해 시작이 될 거고요. 또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서 또 대항하는 서비스에 대한 준비도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보면은 해마다 이제 이슈가 되는 그 핫 이슈가 되는 섹터의 상장들이 신규 상장들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도 지금 보면은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우주와 관련돼 있는 신규 상장 업체들이 아마도 이제 이미 뭐 확정이 돼 있는 게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고 추가로 상장이 좀 될 것 같고 해서 관심을 좀 갖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수주가 좀 본격화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실적 호전의 턴어라운드의 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우주항공 산업을 좀 스터디하려고 왔습니다. 뭐 반도체 얘기도 우리가 했고 2차 전지 얘기도 많이 했죠. 그런 분야가 관심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네. 새로운 또 이제 항상 새로운 주도주가 사실 예고되지 않은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측하지 못한 거. 그런 점에서 방산 얘기도 한번 해주셨고 조선 얘기도 해주셨던 것 제가 기억나고 이제 우주항공 산업을 말씀하신 걸 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사실 우주항공 산업에 포함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중형주 많아야 그죠? 캐파가 아니면 소형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리고 막 텐베거가 나오고 뉴스가 나 이렇게 보도가 좀 적어서 그렇지 굉장히 사실 큰 그 글로벌한 변화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일단 먼저 이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섹터로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발사체. 요즘 이제 한참 얘기가 되고 있죠. 재활용, 재사용한다 뭐 이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제 우주 산업을
본격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참 대단한 친구예요, 그죠?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방이 국가가 하던 그 사업이고 돈이 엄청 들어가는 소위 돈 먹는 하마였는데 이걸 민간이 한다고 처음에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재사용하면서 민간의 영역으로 가져왔어요, 이 사업을,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반의 어떤 상식을 좀 벗어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가끔은 좀 미친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예, 보면은 굉장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발사체의 재사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격, 금액, 이제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버리면서 네. 이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이미 뭐 달 쪽으로 여행 가는 건 물론이고 화성 여행도 뭐 이미 예약이 찼다는 말도 있을 네. 정도니까요. 이제 발사체 부문에 대한 거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우리나라가 메인스트림에 들어가 있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사체에 대한 것도 좀 얘기를 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상국이라고 해서 위성 서비스, 그다음에 통신, 정찰, 기상위성과 관련된 임대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PS라고 해서 한국형 GPS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UAM이나 가상현실과 이제 실제 현실관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실제 현실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하는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쪽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성 제작 및 운영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작년 하반기 사실 막 그게 네. 발사체 말고는 그게 그거 같은데 그죠? 구별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네. 가장 큰 시장은 지상국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최근에 나왔던 자료들, 작년에 나왔던 자료들 네.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좀 보면 이건 2022년도에 나왔던 거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주 강국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보여줬던 의지와 관련된 것들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좀 정리해 놓은 거고. 작년 5월 자료네요. 아니요, 예. 22년도 겁니다. 22년. 네네. 그렇지. 작년이 23년이고 재작년이군요. 네네. 그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그 차세대 발사체 참여 기업과 관련돼 있는 거,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 협상자 대상이 이제 뭐 내년 2월이니까 올 2월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보도 자료들이 나왔었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청을 작년에 설립하려고 했다가 네. 여야 합의가 되질 않아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정부안은 나와 있는 상태고 이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되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한 수 아래로 접근봤던 인도까지 지금 이제 그 우주 탐사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프로젝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도는 사실은 이제 대단하죠. 위성이나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경제력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낮게 보이지만 인도의 그런 그 최첨단 우주 쪽은 뭐 영성이 높죠. 예.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볼 때는 네네. 우리보다는 한 수 아래라고 적고 봤었던 예, 예. 데까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 결국은 여기 달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무주공산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좀 예. 심하게 얘기하면 먼저 와서 깃박을 꽂으면 꽂은 사람이 임자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예. 어제 우리 우주항공청은 아직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거군요. 네, 아직은 예. 되질 않았습니다. 그때 임 대통령이 설치한다고 해서 곧 될 것 같았는데 그죠? 네. 이제 합의가 좀 돼야 되는데 작년 말부터 뭐 방산 관련해서 수출입 그렇죠. 은행 증자 예. 이슈도 무산되고 무산된 건 아니죠. 네네. 아직까지 네. 뭐 소위까지도 개최가 안 됐으니까 네. 이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찰 위성이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스페이스X의 발사체를 통해 가지고 발사가 됐고요. 성공적으로 런칭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이제 군에서 쏜 거잖아요. 우리 군이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 건데 물론 이제 스페이스X를 통해서 했지만 그동안은 주로 미군이나 이런 쪽에 위성 정찰 정보를 받다가 네네. 우리 군이 직접 쏘아 올렸다 이게 의미 있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독자 위성 발사에 대한 일정도 계속 준비가 되고 있고 네. 이게 이제 또 상업 위성까지 이제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아마존 역시도 그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 요거 관련해서 스페이스X 로켓 발사체를 구매해서 네. 이제 발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존의 프로젝트는 카이포군요. 카이포. 네네. 네. 요것도 이제 23년 중반견에 이제 팔콘 9 발사를 위해서 이제 계약을 맺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또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이스X가 공개 매수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장외에 있는 것들을 갖다 공개 매수해가지고 이제 흡수하고 그걸 다시 상장을 위해서 이제 진행하기 위한 절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스페이스X가 상장이 본격화되거나 진행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쪽과 관련된 거를 또 주목할 되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뉴스화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게 보면은 이제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시스템으로 북극 지역에서 공군 테스트를 완료했다. 이게 이제 미 국방부하고 계약을 위해서 9개월간의 현재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 가지고 상업화의 확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가면서 이제 상장 그리고 시장에서 우주와 관련된 걸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로 지금 계속해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에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항공위성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이제 밝혔고요. 항공위성 서비스. 네네. 이 부분이 보시면은 GPS 오차 위치가 15에서 33m가 이제 1m, 1.2m 이내로 이제 그 오차를 줄여버리는 좀 획기적이죠. 가끔 내비게이션 하시다 보면 저도 옛날에 운전하다가 몇 번 당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묘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이 교차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근접해 있는 경우. 근데 이걸 내비를 보고 빠져나가면은요. 틀리는구나. 네, 틀려요.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카카오 택시를 부르면 길 건너편에 오는 경우가 지금도 들어 있어요. 그러면 기사분들께도 자기들도 그런 것 좀 이렇게 길 하나가 그죠? 그만 10m 폭이 있는데 이게 1m로 줄어들면 그럴 소지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때 빠져나가게 되면 한참을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기어탄만 간다고 그 안산 갔을 때도 몇 번 그랬던 것 같고서 내가 그때마다 짜증이 나가지고 막 운전하면서 씩씩거리면서 갔었는데. 아유 옛날 생각해 옛날에 지도 보고 찾아갈 때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뭐 그때 비하면 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부부 싸움을 많이 줄여준 거예요. 네, 옛날에 맞습니다. 별로 지도 보고 찰 때는 부부간에 길 찾아가면서 또 아저씨 얘기한다 싸움들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거든요. 저 길치라고 저도 집사람한테 많이 혼났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국내 교통부가 이게 또 세계 5번째면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발사체 이런 건 우리가 뭐 러시아 기술도 빌리고 스페이스X 실어서 보냅니다만 이런 위성 서비스나 이런 쪽은 꽤 우리도 하려고 한다는 거네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나왔던 게 29일 날 나온 기사인데 미군이 비밀 우주선 X-37B 이거를 7번째로 이제 발사를 한다고. 이게 뭐예요, 비밀 우주선은? 이게 이제 무인 우주선인 모양인데 이제 약간의 정찰 그다음에 이제 그 우주 경쟁하면서 아무래도 군사용 목적일 테니까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시장에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7번째로 이제 이게 발사가 됐는데 이거에 대항해서 중국 역시도 이와 비슷한 거를 발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미중 간에. 그죠? 이건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우주 개발에 있어서 뒤통수를 완전히 맞았던 게 러시아에서 스푸트닉스를 쏘면서 그죠? 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스푸트니스 샥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미국이 그 당시 소련이죠, 그죠? 소련이 우리보다 우주를 먼저 간다고 그러면서 뭐 난리가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했던 거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러시아보다는 미중 간에 우주 전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기사 내용이나 최근 이슈를 가지고 종합해서 첨가를 한다고 올해는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에 벌써 몇 년 됐습니까? 한 30년이 넘었잖아요. 40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올 하반기. 스푸트니스가 67년인가 뭐 50년대 후반 그런가요? 어떤 걸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폴로가 68년인가요? 69년인가 이제 그렇게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워낙에 비용이 많이 나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소련이 망해가지고 뭐 분할이 되고 하니까 이제 우주 쪽으로 그쪽에서도 확장을 안 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 비용에 이제 사실 효율은 없잖아요. 먼저 가서 찍었다라는 것밖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안 했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서 이제 유인 우주선을 발사를 하는데 이거를 진행할 때 그냥 예전처럼 그 우주선이 가가지고 거기 착륙하는 게 아니라 그 사전에 무인 우주선을 통해 가지고 현지에 달 상공에 그 우주정거장을 만들고요. 여기서 우주정거장에 가서 며칠 쉬고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을 보내는 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달 탐사, 그래서 광물 탐사, 채취 이런 쪽에 이제 목적을 좀 두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우주 여행의 첫 시작에 어떤 하나의 단초로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올해는 이제 제2의 우주의 시대가 열리는 첫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